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딸 넷에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혹시라도 자식을 5이나 키운다고 미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됐네요. 처음부터 5명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자녀 계획을 3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딸만 줄줄이 낳다 보니 시댁에서 아들을 원하더라고요. 얘는 왜 딸만 낳냐? 유전자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게, 방구 결혼 잘못했네. 랍니다. 시부모님들은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자녀의 성별이 남자한테 결정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매번 알려드려도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럼 자식들이 남편만 닮게? 그러게, 이상한 소리만 하네. 랍니다. 시부모님들은 2분 다 시골분들이세요. 다른 시골분들은 인심도 좋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시부모님들은 고집도 세십니다. 남이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법이 없고 본인들이 부탁을 하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목소리부터 커지시는 분들이에요. 결혼 전 연애할 때부터 자주 겪어봐서 저는 들어드릴 건 들어드리고 못 들어드릴 건 대충 한 소리 듣고 끝내요. 저는 남편이랑 애들 다 크고부터는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하고 있어요. 자리를 잘 못 잡은 터인지 장사가 잘 안 되네요. 거기에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시국 때문에 10시까지 영업, 9시까지 영업. 몇 달 전에 지방들은 밤새 영업도 하고 그러던데 저희가 사는 곳은 경기도에 속해 있어서 여러 혜택도 많이 못 받았어요. 남들이 들으면 시골인 줄 알아요. 시골은 맞죠. 다만 경기도일 뿐. 월세도 적지 않게 내고 있어요. 꼴에 찻길에 위치해 있다고 150씩이나 받네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100만원도 안 할 텐데. 그래도 첫 가게여서 그런지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래는 배달을 안 했었는데 가끔 손님들이 배달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고민 좀 하다가 배달해봤는데 나름 괜찮아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나왔잖아요. 시국 때문에 문 닫거나 어려운 사업체들 지원금 주는 거. 저희도 이번에 받았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전화가 와서는 야, 너네도 재난지원금인가 뭔가 받았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모르는 게 어딨냐? 얼마 받았어? 200만원이요. 아따 많이 받았네. 우리도 좀 나눠줘봐. 네? 이건 그동안 문 닫아서 준 거예요. 저희 빚 갚으면 남는 것도 없어요. 모자라요. 모자라긴 뭐가 모자라? 모자란 거 사. 같이 쓰라고 준 거지. 그게 너 혼자 쓰라고 준 거냐? 저희 월세가 150만원이에요. 식자재 구입하고 이것저것 하면 남는 거 없죠. 야, 현금이든 카드든 받았을 거 아냐? 그럼 그건 꽁이냐?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 애들 학비에 용돈에 생활비에 정말 빚밖에 없어요, 어머님. 야, 애들이 지들이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돈을 벌어야지. 뭔 용돈을 줘? 용돈은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한테나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 나누자. 안 돼요, 어머님. 야박하네. 끊어라. 랍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고집불통이세요.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남편한테 해서는 남편한테 또 된통 한 소리나 들으시고, 시아버지가 또 전화와서는 재난지원금 받았다며? 네, 그래, 다 들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월세 내고 하면 남는 것도 없다며? 네, 그럼 이러나 저러나 남는 게 없으면 소고기나 쏴라. 네? 밥 한 끼도 못 사주냐? 밥이야 사드릴 수 있는데 소고기는 드시고 싶으세요? 야, 시아버지 소고기도 못 사줘? 됐다, 안 먹는다. 랍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자식들 5명 아둥바둥 키우는 거 뻔히 알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가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혼할 때 지원받았냐고요? 아니요. 10원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이래저래 비용도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덜 모았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냈네요. 임신을 먼저 한 터라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힘들기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애들이 식성이 좋아서 이것저것 식비가 많이 들었어요. 요즘이야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지 저희는 많이 받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번에 국민지원금이 한 사람당 25만원씩 나오잖아요. 성인들은 각자 받는 거니 애들도 알아서 신청해서 다 받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르르르르르릉. 나 시어머니인데 전화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전화 받기가 너무 싫었어요, 정말. 배소리는 왜 이런 걸 한 거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네, 어머님. 전화 빨리빨리 안 받냐? 시청자들 기다리는 거 몰라? 죄송해요, 어머님. 나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시청자들한테 죄송하다고 해. 죄송합니다, 시청자님들. 라고 할 줄 알았지. 이게 시청자를 우롱하냐? 우롱차야? 다름이 아니고 너네 요즘 살만 나겠다. 왜요? 야, 25 곱하기 7하면 몇이냐? 175요. 왔다, 한 번에 175만 원을 받네 그냥.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도 받았잖아. 근데 왜 입을 싹 닫고 있냐? 꽁돈이 생겼으면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냐? 보고라뇨? 야, 시어미가 우스워 보여?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죄송하네요. 죄송하네요? 죄송하네요? 이게 장난하나? 그게 죄송하다는 사람 말투냐? 진짜 죄송하면은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175만원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쓰고 150만원 드릴게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걸로 소고기라도 사드세요. 건강하세요 어머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추석이 코앞인데 너는 염치도 없냐? 새치만 겁나게 많아가지고는. 야, 뭔 말을 안 해? 전화기가 끊겼나? 여보셔, 여보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런 소리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르르르르르릉. 나 시어머니인데 전화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아, 받기 싫은 배소리다 정말. 진동으로 바꿔야겠다. 차라리 배소리가 낫나? 전화가 계속 오는데 전화기 꺼버렸습니다. 장사 준비도 해야 하고 식자재 마트도 다녀와야 해서 정신없는 시간이었거든요. 식재료들 사서 가게 문을 여는데 가게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남편은 보통 제가 오픈하고 30분쯤 있다 오거든요. 가게 안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왜? 내가 못 올 것 왔냐?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뭘 어떻게 들어와? 방구가 열어줬지. 아, 네. 방구 씨는 어디 갔어요? 편의점 갔다. 편의점이요? 편의점 안 가는 사람인데 왜 갔지? 돈 뽑으러 갔어. 무슨 돈을 뽑아요? 25만원 주기로 했다. 아, 국민지원금이요? 근데 그거 카드로 주는 거 아니에요? 몰라. 걔가 나한테 현금으로 주기로 했어. 아, 네. 아내는 뭔 아내야? 너도 내놔. 내놓다뇨. 국민들 각자 개개인씩 준 건데 어머님을 왜 드려요? 왜 드려요? 왜 드려요? 너 요즘 들어 계속 대든다. 시어머니가 달라고 하면 네 여기 대령하겠습니다 하면서 줘야 될 거 아냐? 왜 자꾸 토를 달아? 달라면 줘야지 말이야. 이게 지금 장난하나? 야, 너 혼자 먹고 사냐? 나도 좀 먹고 살자. 어머님도 25만 원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야, 근데 방순이 방실이 방심이 방설이 방석이 전화번호 뭐냐? 네? 애들 전화번호는 왜요? 왜긴 왜야. 25만원씩 달라고 말하게. 걔들은 용돈도 따로 받는데 그 큰 돈 어디다 써?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크면 돌려주던지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던지 해야지. 어머님, 걔들 다 컸어요. 어린애들 아니에요. 저 애들한테 용돈도 많이 못 줘요. 지금 저희 살림 넉넉치 않아서 저도 빌려달라고 하고 싶어도 그러지 않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할머니가 지들 어렸을 때 업어서 다 키웠구만. 할머니한테 용돈 줄 수도 있는 거지. 넌 왜 자꾸 토를 달아? 토를 다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러라고 준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그동안 이것저것 지원받으신 거 많지 않아요? 지원은 개코나 받냐? 없어 그런 거. 아무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긴 뭘 그러지 말어. 야,
너 애들 거 합치면 175만원에 저번에 200만원 받았다며? 내가 아까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375만원이야. 그만큼 받았으면 나한테 돈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지만 배부르게 살려고 하네 아주. 저희도 다 빚이에요. 그거 받아도 티도 안 나요, 정말. 티도 안 나? 네, 375만원인데 티도 안 나? 네, 받나 안 받나 똑같아? 네, 그럼 다 내놔. 네? 티도 안 난다며. 다 내놔 그럼. 싫은데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 얼굴로 몽당 연필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싸가지 없이 뭐? 싫은데요? 싫은데요? 너 어디서 그따구로 배웠냐? 죽은 니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따 좀 오래 살지 왜 먼저 왔대?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지혜 교육은 시키고 가야지 말이야. 부모나 자식이나 참 말세다 말세야.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악물고 참아왔던 인내심이 터져버렸습니다. 20년 넘게 들은 모진 소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왔습니다. 봉지에 있던 모든 식재료들을 저 인간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빠를 왜들 먹여? 네가 인간이냐?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개만도 못한 인간아. 엄마 아빠 없다는 소리 들을 만큼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게 죄야? 지원금 못 준다는 게 죄야? 왜 돌아가신 엄마 아빠까지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왜?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너 지금 나한테 던진 거 맞지? 이거 꿈 아니지? 꿈에서 깨 이 호박아. 나가. 여기 내 가게니까. 뭐? 나보고 나가라고? 이게 왜 네 가게냐? 내 아들 지분도 있는데. 치매냐? 네 아들은 집값 40% 보탠 거밖에 없어. 이거 우리 부모님 유산으로 차린 거야. 왔다 돈 많은갑네. 근데도 25만원을 안 줄라고 해? 그거랑 이거랑 똑같냐? 지원금을 왜 주는지 몰라? 장사가 안 되니까 주고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주는 거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말해봐야 뭐 알겠냐? 당장 나가. 역겨워. 라고 하고는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근데 얼마 뒤 남편이 들어오더니 무슨 일이야? 엄마 왜 밖으로 보내? 라고 하길래 너도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라고 하고는 남편도 쫓아버렸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나는 왜? 내가 뭐 어쨌는데? 라고 하길래 20년 넘게 네 엄마 주둥이 막아주지 않던 죄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였어.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랑 다시는 엮이는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 당장 이혼해. 라고 했어요. 나중에 소송을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합의 이혼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 참아왔던 것들, 우리 아이들 보면서 견뎠는데 이제 저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네요. 애들 5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시집장가도 안 보냈는데 이혼하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게 남편인지 식충인지 거렁뱅인지 모를 인간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혼이고 이제 결혼한 지 1년 간 넘었는데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걸 제가 참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주변 사람들에겐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엔 안 그랬던 사람이 결혼하고 2-3달 지나니까 바로 돌변하더군요. 너무 많은 카드값에 가계부를 쓰면 2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한 8명 사는 듯한 식비에 한두 번 먹으면 없어지는 반찬들에 고기나 생선, 맛난 음식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휴, 보면서도 안 믿기고 쓰면서도 안 믿어주실까 걱정스런 지금 제 심정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혹시 저랑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도움을 좀 얻고 싶네요. 연애 시절엔 그저 복스럽게 먹고 식성 좋고 요즘 말로 먹방이라 그러죠. 하정우 저리 가라고 할 만큼 보기 좋고 맛있게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을 가면 거기 이모님들이 밥 정말 맛있게 잘 먹는다고 서비스로 더 주셨을 정도로 한없이 다정하고 한없이 착하고 진짜 먹는 거 보면 막 더 먹이고 싶은? 워낙 잘 먹으니까 그런 점이 플러스 요인이 되어 부모님 눈에도 참 좋게 보이고 거기다가 넉살도 좋아서 와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행의 씨앗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결혼을 하고 1-2달 정말 행복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왜 1-2달이라고 하냐면
남편 아침밥을 해주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밥에 맛있게 먹는 남편, 같이 하는 출근길, 모든 게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텅 빈 집이 아니라 따스하게 맞아주는 남편. 서로 회사가 같은 방향이고 일은 제가 늦게 끝날 때가 많아요. 몇 달이 지나고 이제 이 인간이 내가 편해진 건지 슬슬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신랑보다 제가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신랑이 약속 있다고 하지 않으면 저녁 준비를 대충 해놓고 출근합니다. 국에 반찬에 고기나 생선류 내지는 메인 반찬 하나 정도? 그냥 고기는 재워놓으면 알아서 구워 먹고 생선은 손질해 놓으면 알아서 먹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감쪽같이 없어지는 거죠. 텅텅 빈 반찬통에 냄비 한가득 국은 없고 고기나 생선은 뼈만. 한번 재우거나 생선 손질해 놓을 때 그래도 3-4번 정도는 더 먹을 수 있게 해놓는데 미리 손질을 해놓으면 다음엔 그냥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아, 그냥 식탐이 좀 있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반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식탐의 식충이에 치사해지기까지 합니다. 배려하는 것도 없고 위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지 입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은 건지 식사 시간이 아니라 전쟁 시간이 되어버린. 한 번은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저는 굽기 바쁘고 신랑은 고기에 냉면에 술에 밥도 비벼서 쓱싹. 저는 몇 번 먹지도 못하고. 매번 이래서 제가 한 번은 자기가 좀 구워달라고 말했더니 내가 구우면 다 타서 맛이 없어. 랍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구워달랬더니 맛있는 부분은 지 입으로, 타거나 못난 부분은 내 앞으로 쓱. 구우면서 드시니 나는 더 먹기 힘들고 먹는 속도도 따라가기 힘들고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 보여 얄밉기까지 합니다. 식비는 또 얼마나 드는지 코스트코나 대형 마트라도 가면 입이 양옆으로 그냥 좋아 죽습니다. 이것저것 다 쓸어 담으니 누가 보면 어디 뭐 땅굴 파서 거기 살러 들어가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근데 저렇게 많이 사도 한 달? 한 달이 뭐야? 2-3주면 다 없어집니다. 밥도 허겁지겁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는지 한날을 멍하니 넋놓고 보고 있으니까 한다는 말이. 내가 연애 시절 참 힘들었어. 잘 보여야 되기는 한데 음식은 먹고 싶고 그렇게 애쓰면서까지 결혼한 내가 이쁘지 않냐? 어쩌고 저쩌고. 친정이라도 가는 날이면 처음엔 엄마가 밥 안 먹고 왔니? 하시다가 나중에는 방서방이 진짜 엄청 먹어대는구나. 이러십니다. 아빠가 장어를 좋아하셔서 장어를 사가면 꼬리부터 몸통까지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쉴 새 없이 장어만 입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아빠 먹으라고 사온 거지 니 다쳐 먹으라고 사온 것도 아닌데. 식사 예절도 엉망이고 짭짭 소리는 기본이고 숟가락 젓가락 썼다가 손까지 써서 손가락으로 쪽쪽 입으로는 쩝쩝짭짭. 미치겠습니다 정말.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셔서 남편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혹시 다 혼자 살아서 잘 못 챙겨 먹어서 식탐이 생긴 건가 했는데 어머님이 남부럽지 않게 반찬이며 국이며 이것저것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 그래, 밥 먹을 땐 뭐라고 하지 말자. 먹는 것도 기쁨일 텐데 뭐라고 하면 얼마나 속상할까. 도 잠시. 제가 게장을 참 좋아하는데 엄마가 가끔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을 해서 보내주시거든요. 맛있다를 연발해가면서 먹고 저녁에 퇴근하고 가서 또 먹어야지 하고 집에 오면 없습니다. 배려심도 없지. 아니 그 많은 게장을 어떻게 한 번에 다 먹는 건지. 아니 그리고 부인이 맛있다 하고 먹으면 몇 개 좀 남겨주면 되는 걸 빈통만 덩그라니 싱크대에 설거지도 안 해 뭐도 안 해. 배 텅텅 두드리며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데 와 진짜 꼴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렇다고 살이 뒤룩뒤룩? 전혀요. 키도 크고 몸도 날씬합니다. 거기다가 날렵하기까지 해요. 그 많은 게 다 어디로 가는 건지.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제 말을 전혀 안 믿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먹는다고 정말? 이런 반응. 쉬는 날 가끔 밥하기 귀찮아지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종종 배달 음식을 시키는데 탕수육에 짜장 하나에 짜장 또 하나, 그리고 볶음밥에 짬뽕 하나, 플러스 군만두. 이게 둘이 먹는 겁니다. 둘이, 우리 둘이,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둘이. TV에 정준하 씨, 김준현 씨, 그분들은 맛있게라도 먹죠.
이 식충이는 짜장 곱빼기는 양이 안 찬다고 짜장을 2개, 짜장은 퍽퍽하다고 국물 있는 짬뽕 하나, 탕수육은 옵션. 그러면 볶음밥은 내 걸까? 주문한 음식이 오면 저는 탕수육을 찍어 먹거든요. 식충이는 부어 먹고. 근데 내 거 한 5-6개 들어주곤 소스를 그냥 냅다 부어요. 그리고는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입에 막 구겨 넣습니다. 뭐 꼭 찍어 먹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 먹을라 치면 자긴 찍어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왜 이거 먹어? 왜 먹겠니? 네가 다쳐 먹으니까 먹지. 짜장면도 작은 접시에 조금 덜어줍니다. 진짜 조금. 맛만 보라고. 그래놓고서는 짜장에 짬뽕에 만두에 와, 먹고 볶음밥 먹는 저를 천천히 봅니다. 그럼 뭐 어떡해. 자 먹어. 그러면 한 입만 먹는다는 게 그냥 다 쓸어 먹어요. 제가 천천히 씹어 먹는 편이라 천천히 먹는데 요즘은 식충이 때문인지 그 누구보다 빨라졌어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나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타는 비트윈 나그네 아웃사이더처럼. 진짜 다른 건 다 좋은데 밥 먹는 게 항상 스트레스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식당이라도 가면 자기 거 먼저 한 입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허겁지겁 먹어놓고선 절 쓱 쳐다봅니다. 달라는 이야기지 뭐. 그래서 그런지 항상 배고픔, 식충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진짜 요즘은 스킨십조차도 싫어지고 입술도 닭똥집 같아 보이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한번 찍어서 보여줘도 시큰둥. 아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너무 괴롭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은 나 한 입만. 나 한 입만 줘, 한 입만 줘. 사실 저도 신랑이랑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어요. 처음엔 어머님과 심하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남편이 처음 혼자 살게 된 건 고3 2학기 때부터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음식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항상 용돈도 넉넉하게, 음식도 넉넉하게, 냉장고 꽉꽉, 지갑도 꽉꽉, 행여나 소홀히 한다 생각할까봐 오히려 더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영향이 있는 건지 뭔지. 병원 갔는데 깨끗하고요. 기생충은 구충제 챙겨 먹으니까 생길 일이 없고 어르고 달래서 정신과도 가봤는데 이건 뭐 2-3군데를 가도 우울증은커녕 엄청 낙천적인 사람이라네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밥 안 하고 가기, 음식 안 해주기, 안 사다 놓기 등등. 그런데 이럴수록 카드값만 더 나오더라는. 집에서 안 해주니까 나가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우리 식충이는 혼자 가서 고기도 잘 먹는답니다. 퇴근 후에는 알아서 과자며 빵이며 뭐며 음료수며 잔뜩 사다가 놓으니 얼마 전부터는 그냥 해먹을 것 빼고는 사놓질 않습니다.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찬장 열면 과자, 냉장고 열면 음료수, 냉동실엔 아이스크림. 근데 왜 나는 살이 빠지고 넌 찌니? 니 거 내 거? 내게 니 거, 니 건 니 거. 출근 시간은 같다고 하더라도 퇴근 시간이 늦어지니 남편은 집에 혼자 있을 시간이 많고 플러스 먹을 시간도 더 많아지고 한 달 정도 제 시간에 끝나고 왔더니 요즘은 야근 안 해? 라고 묻던 식충이. 몇 달 전부턴 그냥 저도 밖에서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그렇게 저녁을 때우기 시작했는데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왜 편한 내 집을 놔두고 밖에서 먹어야 하는 건지. 집에서 남편 없을 때 혼자 뭘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항상 같이, 방금 먹었는데도 나 먹으니까 또 같이, 눈앞에 음식이 있으니까 지 혼자 또 얌얌. 진짜 댓글말 그대로 아이를 낳기가 두려워집니다. 친오빠네 부부가 바로 옆 동네에 살거든요. 가끔 부부끼리 만나기도 하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5살짜리 조카가 하나 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턴 제대로 나가보질 못했다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럼 주말에 저희가 조카 돌볼 테니까 마음 편하게 데이트하세요. 어머, 처먹기만 하는 주둥이에서 저런 말을 해주니 고맙더라고요. 주말이 오고 새언니가 아이 거는 뺏어 먹지 마세요. 하며 웃음 섞인 당부를 하고 떠났는데 처음엔 잘 놀아주더군요. 놀이터에서도 잘 놀아주고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 간식도 잘 챙겨주고 조카 하나 주고 자기는 한 주먹 먹고. 그러다 저녁이 되어서 조카에게 뭐가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5살 아이에게 피자를 사줘도 될까? 라는 고민 없이
룰루랄라 피자를 먹으러 갔죠.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정말 치사하다 못해 이게 어른이 애한테 할 짓인가? 샐러드 바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원래 가면 접시 하나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5살짜리 애기가 있는데 자기 앞에 턱 하니 놓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니 피자 먹으러 간 건지 뭐 먹으러 간 건지 접시 하나 더 달라고 부탁해서 과일이랑 샐러드랑 해서 조카 먹이는데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지가 가서 퍼먹지 그걸 탐내더라고요. 거기다 피자가 나왔는데 5살짜리가 무슨 피자를 먹냐? 이유식 먹어야지. 라면서 우걱우걱. 고모부가 특별히 너는 주는 거라면서 누가 보면 임금이 하사품 내리듯이 아주 경건하게 피자 한 조각을 주는데 애가 뭘 알겠어요. 하나하나 먹기 좋게 썰어서 먹여주고 있는데 그 5살짜리가 먹으면 한 조각뿐이 더 먹겠어요? 아니 그리고 뭐 어디서 데려온 애도 아니고 조카인데 15도 아니고 25도 아니고 5살인데 올해 고작 5살 아이는 위가 작으니까 한 조각만 먹는 거야. 라고 계속 반복재생 무한재생. 그러다가 저한테 나지막하게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고모부랑 밥 먹기 싫다고, 화내는 것 같다고. 와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계속 눈치를 준 건지 뭘 한 건지. 그래서 제가 고모부 화내는 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조카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당황을 했어요. 오빠네 들려 조카를 데려다주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는 새언니의 말에 뒤도 안 보고 식충이를 끌고 나와 집으로 갔어요. 자기 너무한다.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애한테 눈치를 줘. 모자르면 한 판 더 시키면 될걸. 너는 네가 거지같이 처먹는 건 모르고 애 입에 들어가는 한 조각이 그렇게 아깝냐? 말이 나서 하는 말인데 도대체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냐? 차라리 사람이 집에서나 그러지. 창피해서 너랑 밥 못 먹겠다. 아니 바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왜 먹는 걸로 날 힘들게 하냐? 대충 이런 식으로 참았던 울분을 토했어요. 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식충이 자기야, 왜 먹는 걸로 그래? 앞으로는 내가 돈 낼게 그럼. 조카가 너무 귀엽더라. 우리도 아기나 할까? 어때? 하고는 입술을 들이미는데 그대로 귓방망이 한 대 후려치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왜 먹는 걸로 치사하게 그러냐,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 하는데 이건 그냥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몇 끼를 스트레스를 주는데 아 진짜 지금은 음식이 먹기도 싫어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지가 알아서 음식도 사오고 뭐 한다면 그냥 놔두죠. 알아서 사 먹고 알아서 해 먹고 그냥 피해는 안 주니까. 그런데 이건 그냥 밥만 먹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몰라요 저 식충이는 지가 뭘 잘못한 건가.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맛있으니까 앞엔 누가 있던 하나님이 있던 부처님이 있던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대답 안 하면 지옥 간다 해도 그냥 우걱우걱 처먹고만 있을걸요? 음식이 자, 시작한다, 뚝딱. 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맛있게 먹을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맛있게 드실 우리 부모님, 우리 시어머님을 생각해서 한 상 거하게 차리면 그냥 뭐 포크레인처럼 우와. 쓸어 담고 후루룩 쩝쩝. 그 어떤 분이 남편이 밖에서 몰래 차에서 먹는?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누가 맛있다 하고 뭐 싸주면 냉장고 안 깊숙하게 숨겼다가 지 혼자 먹던가 아니면 오는 차 안에서 먹던가. 퇴근길에 빵 먹고 오는 나는 치사한 거고 숨겨서 먹고 온 지는 안 치사한 거고 정말 이게 내가 좋아서 프로포즈를 하고 내가 맞절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니 헐? 이러고는 또 처먹는 거. 붕어 자식을. 신랑 친구들도 만났는데 나만 몰랐네 나만. 다들 한마디씩 나오더군요. 먹어도 너무 먹는다. 결혼하기 전에 고칠 거라더니 아직도 그래요 재수씨? 그 자식은 답이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걸 제가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솔직한 심정엔 아이라도 생기기 전에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힘듭니다.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먹는 건데 아니 내가 막 피자 몇 판에 치킨 다리 막 뜯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먹을 것 조금 나눠주고 배려해주면 되는 걸. 식당이나 TV에 보면 맛있는 음식 두고 서로 정답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평생을 살고 싶진 않고 저 식충이는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사는데 저는 저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스트레스니 진짜 말하기도 참. 먹는 거니까 다들 반응은 뭐 먹는 거 같다가 치사하게 그러냐, 냅둬라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네요. 아직도 너무 고민 중입니다. 벌써 금요일 이제 퇴근해야겠네요. 직장 다니는 분들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 식충이 만나서 반쪽되지 마시고 멋진 분 만나 마음이 살찌는 그런 행복한 날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식탐이 식충이가 되어버려 걸신 들린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었는데요. 그 당시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뭐 결론을 말하면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자기의 배우자가 내가 사귀는 이성이 혹은 동성이 식탐이 너무 강해 고민이 되신다면 제 글을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적고 나서 얼마 후 제 새언니가 먼저 이 글을 읽게 되었고 심각성을 느낀 오빠가 먼저 남편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이 변하더군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척을 할 수는 있죠. 고깃집에 가면 제가 충분히 먹을 때까지 된장찌개에 밥, 고기는 하나씩, 식사 시간에 제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시간을 준다는 그 행위 자체가 어이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도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 3년 중 그 몇 달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크게 두 가지의 일이 있었는데요. 그 행복한 몇 달 사이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이것저것 정말 많이 챙겨주셨는데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시는 분도 정말 좋은 분이셔서 임산부에게 좋은 거라면 뭐든 보내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혼하시고 몇 해 후에 돌아가시고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혼하셨고요. 하지만 입덧이 심한 저는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하루 종일 사과 반쪽, 맑은 육수에 낸 소면만 먹고, 하지만 그때부터 그 식충이는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매일매일이 파티. 전 한쪽에서 변기를 붙잡고 있는데 고기에 사골에 과일에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큰 소리 한번 내질 않았습니다. 그 비린 잉어탕도 벌컥벌컥 잘 먹더군요. 울컥하는 마음을 아기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몇 번 말을 했지만 그때뿐이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15주 정도가 지나자 입덧은 점점 사라지고 계속 먹는다고 하죠. 이것저것 정말 많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린 붕어즙도 사골도 고기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몸무게도 늘고 제법 건강해졌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죠? 그 식충이는 자기 아이를 가진 제가 그렇게 먹는 게 싫었는가 봅니다. 입덧을 할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가 핑핑 돌아 주저앉고 수액도 행여나 하는 맘에 고민해서 맞고 그렇게 고생하던 와이프가 음식을 먹는다는데 어느 날 냉장고 가득 연어, 날생선, 그리고 홍어, 어느 날은 어머니가 끓여주신 곰국에 고수, 또 한 날은 엄마가 끓여주신 매운탕엔 미나리 한가득, 생강이 양껏 들어간 고기. 거짓말 같으시죠? 자긴 요즘 이렇게 먹는 게 입맛에 맞다면서 잊을만 하면 고수, 잊을만 하면 미나리. 제가 저 세 가지를 못 먹거든요. 홍어, 고수, 미나리. 그리곤 아이가 부모 자격이 없다 생각했는지 허망하게 떠나갔고 스스로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옆에 두고 산모밥에 선물로 들어온 주스 먹으라고 챙겨주신 이것저것 신나게 먹고 아이는 또 가지면 되는 거야. 라며 웃는데 이 사이에 끼어있는 파인지 시금치인지 제 말문을 탁 막아버리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어리석다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주변인들과 법률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육개장이 맛이 없다며 맛소금을 사오질 않나, 눈치 없는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호상이라며, 장례 준비를 굳이 자기가 하겠다며, 장례식장 많이 다녀봐서 음식은 잘한다며,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해 주시는 분들 잘 대접해야 한다며 말은 참 잘하죠. 머릿고기를 수육으로 바꾸고 이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했죠? 형님 저 잘했죠? 아이가 혼자 가는 게 심심하지 말라고 아버님이 같이 가셨나 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식충이를 때렸어요. 오셨던 시어머니조차 말릴 수 없던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죄송하다고 빌고 그 식충이는 입안에 피는 소주로 희석하는 거라며 소주를 들이키곤 저희 오빠에게 형님 화 풀고 한잔 하시죠. 세상 쿨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친구 앞이라고 아유 이건 식충이가 아니라 감정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요. 시어머니가 식충이의 뒤통수를 때리며 가자는 걸 큰아버지 저희 쪽 가족이 끌어내다시피 밖으로 내던진 후 장례식장은 조용해졌고 그 눈치 없는 식충이의 친구들은 미안해요, 재수씨. 하며 밖으로 나갔고 미안하다는 식충이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선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무리하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식충이는 자기 집에 있으니 며칠 푹 쉬고 마음이 정리가 되면 연락 달라고요. 식충이 데리고 오는 길에 냉장고에 반찬을 해놨으니 보자기에 싸놓은 건 어머니 가져다 드리고 밥 굶지 말라고 볼 면목이 없어서 집에 놓고 간다고 같이 살라고는 안 할 테니 헤어지더라도 고부간에 인연이 있으니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이틀 3일을 친정집에서 보내고 정신을 좀 차리니 시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신 게 생각나더라고요. 사하면 그것도 일이고 옷도 마땅치가 않고 뭘 좀 정리를 해야 이혼을 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될 것 같아서 정신 차리고 정리해야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왔어?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는 식충이 보쌈 맛있던데 안 싸웠어? 이성의 끈이 끊어지더군요. 그러면 안 되지만 주방으로 들어가 칼 한 자루 앞에 놓고 앉아서 나도 내일랑 아빠 따라갈 거야. 너도 가자.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고 그 식충이는 제가 너무 무섭다며 그 길로 나가 변호사와 대화만 했습니다. 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해야 식충이가 겁을 먹을 것 같았어요. 저는 식충이가 나가고 벌벌 떠는 몸을 진정할 수가 없더군요. 새언니한테 전화해서 둘이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쉽게 이혼을 했습니다. 집은 팔아서 반반, 가지고 있던 적금은 제가. 많은 돈은 아니에요. 척척 싫다는 말 없이 너무나도 쉽게 정리가 되어 좀 허무하긴 했습니다. 마지막 법원 앞에서 보는데 뒤룩뒤룩 살만 더 쪘더군요. 국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자는 거 눈만 빤히 봤더니 지레 겁먹곤 잘 살라 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치더군요. 글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사실 너무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라 잊은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저의 3년 몇 개월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보면서도 못 믿는 분이 계실 거고 설마 사람이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건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식탐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식습관과 식탐이라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식탐이라는 건 이기주의고 남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쳐나가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 식탐이죠. 30몇 년을 혹은 20몇 년을 10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순간은 고쳐지겠지만 그 식탐의 결핍은 오래가지 못하고 꼭 다시 되돌아와서 실망을 시키더라고요. 옆에서 겪는 나.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다 싶은 건 아닌 겁니다. 전 아이도 잃고 아빠도 보내고 밝은 성격마저 차분해지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섭식장애까지 앓았습니다.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이건 병든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자기 자신에게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냥 단지 날 필요로 해서 붙잡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꼭 식탐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의 즐거움, 대화의 즐거움, 사랑의 즐거움을 느껴지지 않게 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닌 둘 중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어지는 관계일 뿐 그렇게 참고 살다가 이제 그만두고 싶어라고 생각할 때 내 발을 붙잡는 것들이 꼭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그 화살이 내 아이 혹은 가족 혹은 나 자신에게 돌아가니까요.
당사자는 몰라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타이르고 결국엔 익숙해지니까요. 그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뻔한 말이지만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하려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도 응원하세요. 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난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뭐 여담으로 식충이는 10살이 어린 여자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건지. 미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아직도 꾸준하게 본가로 시어머니가 반찬이며 음식이며 아빠 제사까지 챙겨주시는데 올해로 그만하시라 힘들다 하니 얼굴 한 번만 보자 하셔서 봤는데 시어머니가 손 꼭 잡아주시며 잘 살아라. 나쁜 기억, 나쁜 것들 다 나한테 내려놓고 좋은 것만 하며 살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이 뭔가 시원한 마음과 알 수 없는 울컥함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응원합니다. 우린 참 괜찮은 사람들이니까요. 화이팅! 댓글입니다. 돈 밝히는 사람보다 저런 사람이 더 무섭네. 애인도 아닌 직장 동료가 저거에 반만 해도 같이 밥 먹는 게 싫은데 저건 그냥 미쳐버릴 듯. 식충이를 뺀 모두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가 너무 큰 문제였네요. 숨기고 결혼한 게 제일 소름이에요. 본인도 본인이 문제란 걸 알았으니 숨기고 결혼한 후에 본성 드러낸 거겠죠. 어우, 헤어져서 다행. 더불어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 그나마 저렇게 끝났지. 시어머니까지 객관적이지 못한 분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 어머니는 참 바르고 착하신 분인데 어쩌다가 아들이라고 있는 게 저런. 왜 먹는 걸로 뭐라고 하냐니. 그럼 넌 그 먹는 걸로 그 사소한 것조차 상대방 배려를 안 하냐고 묻고 싶네요. 저도 식탐 많아요.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이랑 더 먹고 싶으면 제가 돈 내고 시킨 다음에 나눠 먹어요. 물론 더 먹을 수 있냐고도 물어보고요. 싫다 그럼 아쉽지만 다음에 먹지 뭐 하고요. 절대 나 혼자 먹으려고 안 해요. 상대방에게도 권하고 주고 돈은 제가 내요. 내가 먹고 싶었으니까. 사소한 부분조차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이 안 보이는 게 나쁜 거예요. 진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식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마저 먹고 소화했는지 없네요. 아내가 먹는 게 그렇게도 아깝나요? 아이 보내고 이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겼는데 아버지마저 갑작스레 보내게 된 아내와 식구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나요? 뭐요? 아이 가는 길 아버지가 함께 가주신 것 같다고요? 진짜 사람이 할 말인가 싶어요. 남이 봐도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데 제발 글쓴분이 행복하게 마음 아픈 거 치유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옛날엔 이런 거 보면 주작 혹은 궁극에 미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애인 만나보고 난 후엔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전애인도 약간 비슷했다. 먹는 데 있어선. 그래서 나는 얘가 전애형처럼 부모님 어릴 때 이혼하시고 중고생 때부터 혼자 살았던 시간이 길어서 식사 예절을 못 배워서 이런 거 하고 진짜 한동안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그거와는 전혀 관련 없는 거고 그냥 남을 배려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던 거지. 왔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어쩜 사람이 그래?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언받기에 이곳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 여기에 글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써보는 게 처음이라 좀 두서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 생겨서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주변에 결혼한 친구나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도 제 앞에선 얘기를 해주시지 않아 조언을 구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청첩장을 보낸 사람은 친척 언니의 전 남편, 그러니까 저에겐 전 형부인 분입니다. 호칭이 조금 애매하니 편의상 그냥 형부라고 칭하겠습니다. 3년 전 형부와 언니는 협의이혼으로 헤어졌습니다. 사유는 형부의 바람이었어요. 사이에 올해 5살이 된 남자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는 언니가 데리고 살고 있어요. 양육비 같은 세세한 사정은 저는 잘 모르겠으나 형부가 아이를 보러 들렸다는 얘기만 간혹 들었습니다. 저와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이혼한 지도 3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런 저에게 왜 이걸 보냈는지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 지금 당황스럽고 난처합니다. 저에겐 큰아버지가 6분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중 제일 막내이십니다. 친할아버지는 딸을 그렇게 원하셨대요. 그런데 친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빠가 중학생이셨을 때 돌아가셔서 저는 얼굴도 뵙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들과 아버지와의 나이차도 조금 있으셔서 제 위에 친척언니 오빠들과 저는 나이 터울이 10살 넘게 납니다. 저는 올해 22살 여자입니다. 8명의 친척 오빠와 1명의 친척 언니가 있습니다. 남자만 바글바글한 저희 친가에서 친척 언니와 막내인 저는 어른들과 언니 오빠들의 예쁨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특히 막내인 저를 지금도 각별히 예뻐해 주십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제 말 한마디에 껌뻑 넘어가시는 분들이라 친가만 가면 공주 대접받고 살았어요. 언니도 마찬가지라 언니가 결혼한다며 형부를 데려왔을 때 언니의 결혼식 날은 정말 엄청난 잔치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언니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집안은 말 그대로 뒤집혔었죠. 사유는 그때 당시 어린 제가 들었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언니와 형부는 맞벌이로 특히 언니는 더욱더 바빴던지라 조카는 큰엄마에게 맡기고 일을 했고 주말에는 틈틈이 아이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부가 이 생활에 불만이 많았나 봐요. 언니가 아이를 돌보는 거에 치우쳐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면서 자기를 사랑해줬다던 회사 동기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는 별말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언니가 생활 형편도 넉넉한 편인지라 그런 남자 붙잡을 게 뭐 있냐고 데리고 살 필요 없다 하고 아이 양육권 챙겨서 그렇게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에겐 아빠라는 존재가 크다 생각하여 근근히 만나게 했던 것 같아요. 조카가 형부 판박이라. 큰아버지는 언니의 이혼 후 아이를 크게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많고 유머 넘치시던 큰아버지는 언니 이혼 후 과묵해지셨고 명절에도 혼자 다니셔서 저희 가족이 모시고 다녔습니다. 저 만날 때마다 제 손 붙잡으시고 너는 남자 잘 만나야 한다. 라고 매번 당부하세요. 소가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매년 활기찼던 명절 큰집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고 언니도 다시 아이 데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전보다 더 행복해 보여서 다 괜찮아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한 달 전 정정하시던 큰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지금까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쓰러지시고 인근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셨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정말 정정하셨던 분인데 너무 생각지도 못해 가족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언니와 큰엄마겠죠. 매일 아침과 저녁 병원과 집 1시간 거리를 오가시며 중환자실, 10분의 면회 시간을 위해 매일 오가십니다. 한창 정신이 없을 이 시기에 형부가 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았었나 봅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일로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됐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해놓고선 형부는 내가 이번에 다시 결혼을 하는데 내 결혼식에 그래도 몇 년 같이 살 부비고 산 그 사람과 나를 닮은 아이가 내 앞길을 축하해주면 좋겠어. 어르신들이 싫어할 거 알아서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처제 말이면 다들 들어주시지 않겠어? 말 좀 잘해줘. 라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바일 청첩장까지 보내왔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인가요?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무시가 답이라 생각되어서 그냥 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정말 어디다 상의할 수도 없고 안 그래도 착잡해하고 있을 언니에게는 절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오길래 제발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하는 말 다신 하지 말아주세요. 염치도 없어요? 라고 보냈는데 답은 한결같습니다. 자기 아이에게 축하받고 싶은 게 그리 큰 욕심이냐고. 말이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정말 그 카톡을 보고 머리가 멍해져서 더 말을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로 차단을 걸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저 말이 계속 떠다닙니다. 제발 부탁 좀 한대요. 대체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제가 이상한가 싶기도 합니다. 카톡을 차단해놔서 안 보는 걸 알았는지 페이스북으로 연락해오고 그러는데 아이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진절이 납니다. 정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이 사람 뭐죠? 저 정말 이 얘기 언니한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어떡하면 좋죠? 댓글입니다. 당신 결혼과 관련해서 한 번만 더 가족들 중 누군가에게 연락하면 바람나서 결혼한 거 식장 가서 뿌린다고 말하세요.
상간녀랑 결혼하는 건지 딴 년이랑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자라면 더 뒤집히겠죠. 아들한테 쪽팔리지도 않나? SNS로 연락 왔다 했죠. 이글 링크 걸어서 전형부 태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세요.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주제에 아이랑 언니에게 축하받고 싶다고? 광고 같은 게. 이혼 판결문 복사에다가 네 결혼식날 식장에다 뿌릴라니까 작작 연락해라. 라고요. 그리고 님에게 연락 온 자료들 다 캡처, 통화 녹음하시고 모으셔서 언니에게 형부의 아이 면접권도 박탈 신청하라고 꼭 일러두세요. 애 데리고 오라는 거 보니까 예비 신부랑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은 한번 장가 갔다 온 전적이 있는 걸 아는 것 같으니 식장에서 결혼 전적 까발리는 건 별 효과 없을 것 같고 전 결혼이 왜 깨졌는지를 까발려야 효과 볼 듯해요. 식당일까지 고려해본다는 식으로 하고 결혼식 당일날 가서 친지 가족들 사진 찍을 때 있죠. 원래 결혼식 끝나고 사진은 부부, 양가 부모님과 함께, 양가 가족과 함께, 친구 직장 동료 등등과 함께 이런 순서로 찍으니까 양가 가족 찍을 때 은근슬쩍 껴서 사진 찍기 전에 형부한테 이분이 그 우리 사촌 언니랑 살 때 만나던 분이냐, 유부남일 때부터 죽자 사자 만나더니 결국 결혼하네. 이왕지사 일이 된 거 이번엔 다른 여자 만나지 말고 잘 살라고 하고 조카 폴라로이드 사진이나 신부 줘요. 앞으로 낳을 아기가 있다면 이복 형제들 아이 얼굴이라고.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후 몇 가지 설명드립니다. 결혼식에 데리고 가게 되면 전형부는 아빠 축하해주러 왔어? 옆에 아줌마 이쁘지? 아빠랑 아줌마랑 셋이 같이 살까? 라면서 꼬드길 수도 있어요. 지 마음 편하려고. 과거는 있고 서로 새 출발해서 잘 살자. 나도 네가 재혼하면 축하해줄게. 이심보입니다. 자식한테 축복받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철없네요. 바람 펴서 이혼한 주제에 당당하기까지. 자식한테 좋은 대접은 아무나 받아도 되는 줄 아나 보네. 그렇게 절실하게 축하받고 싶다니 삼촌들하고 애 데리고 결혼식에 갈게요. 전부인 가족 입장에서 신부 가족과도 정답게 담화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깨알 같은 조언도 하죠 뭐. 어떤 음식 좋아하고 집안일은 얼마나 분담하는지. 아 그리고 여자 관계는 조심하라고 일러줘야 되나? 이제 갈 마음이 확고하게 생겼으니 거절해도 참석할 거예요. 그럼 결혼식에서 봐요. 라고 하세요. 남자 형제들 데리고 가서 엎어버려요. 추가 글입니다. 이 글이 메뉴에 있다는 건 다른 분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지. 많은 조언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저도 지금 제게 일어난 일이 자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이게 집안 자랑 일도 아니고 정말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면서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쓴 글입니다. 믿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정말 속상합니다. 구구절절 가족사를 써놓은 이유는 저희 친가는 가족들끼리 사이가 정말 좋아서 언니 이혼 전까지 다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닐 정도로 화목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가족이요. 언니 일 이후로 어른들도 입국 닫으시고 언니네 가족은 명절에 오시지도 않고 분위기가 아주 침울해져서 정말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이 형부란 사람이 저는 정말 미워요. 정말 너무 싫습니다. 정말 많은 조언들 가운데 아이를 데려가려고 형부가 수작을 부리는 거라는 댓글을 보고 정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써주신 대로 우선 아침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식겁하셨고 아빠는 화가 나셨는지 아무 말 없이 출근하셨어요. 우선 저녁에 엄마 아빠 퇴근하면 자세히 말해달라 하시고 엄마도 출근하셨어요. 제일 큰 오빠에게 전화하여 사정 설명해서 오빠가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우선 오빠들에게 이야기는 전달해 두었습니다. 오빠들도 착잡해 하셨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언니에게는 가장 나중에 알려드리려고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빠들이 자기들이 잘 얘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나중으로 미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알린 게 전부입니다. 저녁에 부모님이 퇴근하시고 난 후에 뭐가 더 나오겠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시어머니가 치킨을 던져서 뜨거운 기름이 내 몸에 튄 순간 아빠가 달려나와서 시모 면상에 양념 소스를 부어버렸습니다. 왔다 시어머니 보소. 못돼 처먹었네 정말. 시모 면상에 양념 소스 부어버린 아빠 겁나 멋지다잉. 설마 이런 재밌는 사연을 안 본 사람 있나?